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국제 결혼에 대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불곰녀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불곰녀 하니까 되게 귀엽다, 그죠? 러시아 여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다시 한번 그 국제 결혼 통계를 한번 뒤져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는 내가 옛날에도 얘기한 적이 한 번 있거든. 근데 그때보다 조금 더 넓게 봤어. 2000년부터. 2000년부터 쫙 보니까 표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약간 좀 현기증이 나와. 숫자 보니까 너무 현기증이 나는데, 요거를 이제 한번 내가 하나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니까 굉장히 좀 재밌는 게 나오더라고. 우리가 그동안 안 보였던 것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요즘 들어서 금 투자 좀 관심을 다시 가지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금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금 같은 것도 이게 짧게 봤을 때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이렇게 움직이잖아.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근데 금을 진짜 넓게 놓고 보잖아. 한 100년 넘게. 그러면 금이란 거는 예금 적금도 만도 못하게 인플레이션 해지를 못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긴 시간을 롱텀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배당과 배당의 재투자가 중요해.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금 같은 경우도 예금을 100만원 넣으면 예금 뭐 이자가 나오잖아. 그러면 또 그 이자 더해서 또 이제 또 이자가 붙고 또 이자가 붙고 작지만 계속 붙는 이런 복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금 같은 경우는 배당이란 개념이 없단 말이야. 금을 이제 뭐 금고에 1kg 짱 박아 놓는다고 해도 이게 갑자기 뭐 1.1kg가 되고 그러지 않거든. 그냥 금 가격만으로 쇼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긴 기간을 놓고 봤을 때 금은 굉장히 좋은 투자 대안 아니야. 단기적으로 특히나 이제 사람 심리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장점이라고는 전 세계 어딜 가도 그 나라 통화랑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이제 실물 자산, 하드 에셋이지. 요 정도가 이제 특징이 나오거든요, 그게. 그러다 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금 투자를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걸 짧게 봤을 때랑 길게 봤을 때랑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는 것처럼 국제 결혼도 이게 길게 2000년부터 보니까 되게 길게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결국에는 좀 귀찮지만 표로 정리하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더라고. 이게 눈으로 봤을 때랑 숫자로 봤을 때랑 표로 봤을 때랑 달라서 내가 일일이 다 노가다를 했거든. 박수 한번 쳐주고. 그래서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는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국제 결혼이 진짜 많이 안 했어요. 특히나 그리고 국제 결혼의 비율을 봤을 때, 보통 국제결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간의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근데 2000년 초반 때만 보더라도 뭐 이게 전체의 결혼 비율에서 봤을 때 오히려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가 결혼한 경우도 되게 많았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굉장히 낮게 가다가 2003년 기점으로 갑자기 폭발적으로 쫙쫙쫙 늘어나거든. 그래서 씨발 왜 이렇게 늘어났지 싶어서 보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보면 이게 결혼 건수가 쫙쫙쫙 늘어나니까 뭔가 그냥 전체 결혼이 많았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막상 또 이게 전체 결혼 건수랑 대입해보면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게. 그래서 2003년, 4년, 5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온 게, 이때 중국 여자가 엄청 많이 한국으로 왔어. 그래서 특히나 2005년 기점으로 보면 그 전체 한국 남자랑 외국 여자 결혼한 건수가 3만 건인데 그 중에 2만 명이 중국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중국 여자가 이 3, 4, 5년에 존나 들어왔어.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국제 결혼은 계속 감소하고 있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국제 결혼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요새 들어서 뭐 전문직들도 이제 외국 여자를 선호한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잖아.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정배열로 그리면서 쫙 올라가게 된 거는 2016년 기점으로 쭉 올라가게 된 거야. 그 전까지는 국제 결혼은 계속 감소였어.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국제 결혼율이잖아. 국제 결혼율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래서 전체 결혼 건수 중에서 과연 몇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국제 결혼하는가라고 봤을 때, 국제 결혼 건수도 보면 좀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물론 2008년대쯤에 이게 좀 이렇게 올라간 건 있어. 결혼 이게 숫자 자체가. 근데 막상 또 2000년부터 보면 그 숫자가 뭐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뭐 이게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그런 게 없고 횡보를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 2000년대 이제 국제 결혼 건수가 33만 2천 건이었는데, 전체 결혼 건수가 33만 2천 건이었는데, 근데 이게 쭉 떨어졌다가 2008년 기점에서 또 이렇게 쫙 올라가. 그래서 이때 보면 이제 부동산 못 잡았잖아. 결혼 건수가 갑자기 올라가서 그래. 공급량도 안 늘리고. 그래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도 계속 30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2016년에서 갑자기 이게 30만 딱 깨지고 30만이 딱 깨지고 28만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매년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쫙쫙쫙쫙 떨어지고 있거든. 그래서 전체 결혼 이런 건수 대비 국제 결혼율을 내가 하나씩 다 대입해서 국제 결혼율을 계산을 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아.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는 내가 혼인 건수를 정확하게 못 찾아가지고 2003년 혼인 건수랑 똑같이 대입을 시켰거든. 그래서 2000년, 2001년, 2002년은 정확한 율이 아니지만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2000년, 2001년, 2002년만 하더라도 국제 결혼율이 5%가 넘어가지 않았어. 그때만 하더라도 5%가 넘어가지 않았는데 3년, 4년, 5년 기점으로 국제 결혼율이 갑자기 빡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특히 2005년에 국제 결혼율이 13.5%까지 올라가. 이때 아까 말했잖아. 중국 여자가 존나 진짜 중국몽이 이때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이때 쫙 올라갔다. 그 다음부터 국제 결혼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선 연도별로 봤을 때 2006년쯤 됐을 때 이때 스타벅스 된장녀가 터지면서 그 남자와 여자 간의 그 인터넷의 그런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거든. 2006년 때쯤. 그래서 전쟁이 시작이 됐고 물론 그때만 하더라도 루저들의 전쟁이라고 봤었지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심화가 되면서 지금 와서는 진짜 장난 아니잖아. 지금 와서는 존나 싸우고 있는 거고 점점 심화가 됐는데 근데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가 나오고 그때쯤만 해도 좀 약간 심각한 상황이었잖아. 그러다가 성재기 대표가 사고로 이제 돌아가신 게 2013년도인데 근데 그때도 국제결혼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가 2016년 결혼율이 갑자기 건수가 팍 꺾이고 난 그 시점부터 국제결혼율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야. 이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뭐 이게 사람들 전부 다 이제 뭐 한국 여자 뭐 엄청 싫다 국제결혼 좋다라고 말했는데 국제결혼율은 왜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내가 볼 때 2003년, 2004년, 2005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중국 여자들이랑 오지게 결혼을 했거든. 약간 이때가 내가 볼 때 그 오버슈팅 된 느낌이야. 한번 팍 튄 거지 위로. 이렇게 팍 튀었다가 이게 약간 정상화되는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5년에만 하더라도 전체 결혼한 건수에서 중국 여자가 2만 명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3천 명이거든요. 4천 명이 안 되거든요. 거의 뭐 20% 토막이 20%만 남고 80%가 날아간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00년도에 결혼했던 국적과 2019년에 결혼한 국적을 보게 되면 진짜 많이 올라온 게 베트남이랑 캄보디아. 베트남이 캄보디아 2000년만 해도 별로 없었거든. 근데 지금 와서는 베트남 엄청 많이 올라가고 베트남이 독보적으로 올라갔고 캄보디아도 많이 늘었어.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베트남이랑 캄보디아 둘 다 살아봤지만 캄보디아 여자가 살기엔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게 그 나라 같은 데 살다 보면 사람들의 그런 특징들이 좀 보인단 말이야. 베트남 애들은 파이팅이 존나 넘쳐 진짜. 존나 파이팅이 넘친단 말이야. 걔네들 약간 싸움기 같은 게 있어. 싸나워 애들이. 그런 게 있는데 캄보디아 애들은 크메르인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되게 순해 진짜. 캄보디아 가서 살아보니까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야 얘들 이렇게 순하니까 걔들 병신같이 맨날 처맞고 다녔거든. 캄보디아는 막 보면 오 여기 처맞고 저기 처맞고 그러다가 그 캄보디아는 실제로 그 타노스가 있었어요. 그 폴포트인가. 그래서 캄보디아 가면 킬링필드가 있거든. 자국민 40%를 죽여버렸단 말이야 미친놈이. 근데 그 새끼 버젓이 잘 살아 천손 들이고 죽었단 말이야 그 새끼도. 그런 놈들마저도. 그래서 보면 캄보디아는 좀 이게 결혼하기엔 내가 보기엔 그래도 동남아 중에 좀 괜찮다라고 하지만 근데 왜 베트남이 강세냐. 베트남 여자가 제일 예쁘거든 동남아시아 중에서. 그래서 왁구 중에서 제일 킹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뭐 결론적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과거에 2005년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2005년에 국제결혼율을 아직도 뚫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뭐 언젠가는 이게 뚫어질 거라고 보는데 근데 2005년 때 이렇게 쭉 올라왔던 그 결혼율은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과도한 중국 쪽에 오버슈팅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버블 같은 느낌이지. 이게 계속 꺼지면서 이 가운데서 중국 여자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단 말이야. 2만 명이었던 중국 여자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거든. 그 자리를 다른 여자들이 계속 대체하고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떠올랐던 게 아까 말했던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기타 국적. 그래서 여기 말하는 기타 국적은 뭐 캄보디아, 베트남, 뭐 일본, 필리핀, 태국 이 주요 국가 말고 나머지를 전부 다 기타국으로 분류해서 보거든요. 그걸 다 합친 기타국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요런 나라가 강세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일본 여자와 한국 남자와의 결혼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강세다라고 말할 정도까지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은 그냥 요거 국제결혼이라는 통계를 20년을 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좀 약간 다른 결과가 나와서 국제결혼율만 봤을 때 요게 좀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표로 정리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 막 이제 뭐 남자들은 이제 한국 여자 눈이 너무 높다. 뭐 결혼 못한다. 해외 가서 국제결혼 할 거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제 결혼율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올라갔는가라고 하면 분명히 올라가고 있긴 있지만서도 그렇게 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단 말이야. 이 추세가 뭐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지금은 그냥 와서 보면 사람들이 그냥 결혼을 못하는 게 하나의 추세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2000년으로 돌아가서 지금 38살에 오반이 된다면 결혼 못하면 약간 이때는 약간 루저처럼 보는 게 있었거든 진짜로. 근데 지금은 뭐 지금도 뭐 날 보고 얘 루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씨. 아, 막 와가지고 자기 공무원이라고 내 인생 이게 무시하는 사람들 되게 많어, 이씨. 근데, 되게 많지는 않고, 근데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근데 지금 와서는 뭐 이제, 뭐 딱히 뭐 결혼을 안 했다는 거, 왜 다들 이제 안 하니까, 뭐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못 한 거에 가깝겠지,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편하긴 하지만서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국제 결혼율은 늘고 있지만서도, 지금의 이런 뭔가 사람들이 다 결혼을 못하게 된 추세 속에는, 단순히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남자 여자 모두 결혼을 기피하게 되는 것들도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국제 결혼율을 한 20년을 놓고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약간 좀 외래 옛날이 더 높았다는 것들이 난 좀 재밌어가지고 요걸 한번 퍼왔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뭐 다음에는 뭐 좀 보다가 좀 재밌는 것 좀 생기면 또 그걸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